요즘도 장사가 무섭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재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손맛이 유난히 남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게만 줄을 섭니다.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갈아 넣으며 애쓰시는데도 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인 사장님들도 계세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도 어쩌면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재료는 아끼지 않고 손님 응대도 나름 정성껏 하는데 매출은 몇 달째 그대로거나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요. 옆 가게는 SNS다 뭐다 하면서 손님이 느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없고 이러다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까지 스멀스멀 올라오죠. 더 답답한 건 주변에서 다들 원인을 다르게 짚어준다는 겁니다. 메뉴를 바꿔보라는 사람도 있고, 인테리어를 손보라는 사람도 있고, 가격을 내려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 본인은 압니다. 맛도 서비스도 이미 손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요. 문제는 그 손님이 자꾸 뜸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원인과 그 차이를 만드는 습관 7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7가지는 요리 실력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손님한테 알려지는 방식에 관한 습관입니다. 사장님 실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실력을 손님이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것 뿐이에요. 알리는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당장 가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최소 한 가지는 생깁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대신 될 방법을 먼저 찾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도 알죠. 근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루고 말고가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섭게 잘 되는 사장님들을 보면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모르는 걸 안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 손 닿는 것부터 그날 밤 바로 처리하는 습관, 이게 전부입니다. 수원에서 오마카세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오픈하고 2달째 예약이 텅텅 비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예약을 채우는 것. 근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사장님이 그날 밤 잠 안 자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대표 사진 3장을 계절 메뉴 사진으로 바꾸고 소개글에 손님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지역과 메뉴 키워드를 채워 넣으셨어요. 언제 한번 정리하자가 아니라 오늘 밤 안에 끝내자였던 겁니다. 그 주부터 검색 유입이 늘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주말 예약이 마감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40만 원 늘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서툴러도 오늘 바로 손댔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지금 사장님 가게 네이버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손댄 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에 딱 10분만 내서 사진 한 장, 소개글 한 줄만 바꿔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손대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사진 몇 장, 문구 몇 줄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손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사진 몇 장 보고 소개글 훑어보고 결정해요. 그 몇 초 안에 사장님 가게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사진과 문구는 작아 보여도 손님이 결정을 내리는 그 몇 초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뇌가 가장 맑은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옆 가게와 비교하는 대신 자기 손님이 남긴 흔적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아침에 재료 준비하기도 바쁜데 무슨 마케팅이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들이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딱 10분, 어제 달린 리뷰에 답글을 남기고 손님이 남긴 말 한 줄을 눈여겨보는 것뿐입니다. 이 10분이 쌓이면 손님이 왜 오는지, 왜 다시 안 오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산에서 이자카야 하시는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목표는 평일 매출을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장애물은 옆집 술집이 단체석을 늘리면서 회식 손님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옆 가게를 따라 단체석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사장님은 리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혼자 가기 좋아요. 라는 말이 유독 자주 달려 있었어요. 옆 가게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대신 자기 손님이 남긴 말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좌석과 안내 문구를 다듬고 블로그 포스팅 제목에도 그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석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평일 혼술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 손님들이 남긴 리뷰가 다시 새로운 손님을 데려왔어요. 평일 매출만 25% 넘게 올랐습니다. 옆 가게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 데이터에 귀 기울인 게 만든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딱 10분 어제 리뷰 확인하고 답글 남기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옆 가게가 뭘 하는지보다 내 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래도 옆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면 자꾸 신경 쓰이는데요. 이 마음도 당연합니다. 근데 옆 가게 손님과 내 가게 손님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 가게가 단체 회식 손님으로 잘 된다고 해서 내 가게에도 단체석을 늘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리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오는 손님의 특징, 이게 내 가게의 진짜 강점입니다. 비교는 불안만 키우고 데이터는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알기에 대행사나 남에게 통째로 기대는 대신 원리를 직접 익힙니다. 저는 SNS도 어렵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색해요. 그냥 대행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행사에 통째로 맡긴 사장님들 중에 오히려 손을 놓아버리고 몇 달 뒤에 왜 바뀐 게 없냐고 물으시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결국 내 가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장님 본인이거든요. 대행사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리만 제대로 알면 사장님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어요. 대구에서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목표는 신규 손님 유입이었는데 장애물은 카메라 울렁증이었어요. 처음엔 쇼폼 찍는 게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딱 한 번 조리 과정을 찍어서 올려보자고 권해드렸어요.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남한테 맡기고 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어색해도 직접 해볼 것인가. 사장님은 직접 해보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석 달 뒤에는 사장님이 먼저 촬영 아이디어를 들고 오셨습니다. 남한테 맡기지 않고 원리를 직접 익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게, 반년 만에 일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마케팅은 대행이 아니라 원리를 익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마케팅 담당자는 결국 사장님 본인입니다. 오늘 조리 과정이나 손님 후기 인터뷰 짧게 한 컷만 찍어서 직접 올려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몇 번 해봤는데 반응도 없었고요. 이런 말씀도 자주 들립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소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이릅니다. 처음 몇 번은 원래 반응이 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서 뭐가 반응이 좋았는지 스스로 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감은 대행사가 대신 잡아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손님을 만나고 직접 반응을 보면서 쌓이는 감각이거든요. 네 번째, 실력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인다는 걸 알기에 자기 한계를 조금씩 밀어붙이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집니다. 저도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 엄두가 안 나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잘 되는 사장님들은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부터 순서대로 매달 딱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광주에서 베이커리 하시는 사장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목표는 단골을 늘리는 거였는데 장애물은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첫째 달엔 카카오톡 채널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부터 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가장 부담 없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달엔 재방문 손님한테 신메뉴 소식을 알림톡으로 보내는 것, 셋째 달엔 단골 손님 스탬프 적립을 붙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석 달 동안 익숙하지 않던 걸 조금씩 익힌 거예요. 결과는 6달 뒤에 나타났습니다. 재방문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단골 손님한테서 나오게 됐습니다. 월 매출은
1200만 원에서 18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교훈은 기본기는 원래 지루하고 느리게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카카오톡 채널부터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엔 단골 손님한테 알림 하나 보내보시고요.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엔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거 몇 개월씩 걸리는 거면은 저는 지금 당장 급한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 조급함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급하다고 한꺼번에 다 손대면은 오히려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고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기본기를 쌓는 석 달과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는 석 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급하시다면 더더욱 오늘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출이 급한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 습관들이 매출로 이어지는지 원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손님은 세 단계를 거쳐서 단골이 됩니다.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신뢰하고, 그 다음에야 다시 옵니다. 발견, 신뢰, 재방문, 이 흐름이 끊기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은 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은 전부 이 세 단계 중 어딘가를 채우는 행동이에요. 네이버 플레이스와 키워드는 발견을 만들고, 리뷰와 후기 인터뷰는 신뢰를 만들고, 카카오톡 채널과 스탬프는 재방문을 만듭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뿐입니다. 신규 손님을 늘리거나 재방문을 늘리거나 객단가를 올리거나. 오늘 나온 습관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신규 유입과 재방문에 집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케팅에 쓰는 시간과 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쓰고 나면 사라지는 소모형이 있고 쓸수록 계속 쌓이는 자산형이 있어요. 전단지를 뿌리거나 배달앱 광고비를 태우는 건 그 순간엔 효과가 있지만 멈추는 순간 손님도 같이 끊깁니다. 반면 블로그 포스팅, 숏폼 영상, 리뷰,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이런 건 한번 만들어 두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손님을 데려오는 자산형입니다. 오늘 올린 숏폼 하나가 한 달 뒤에도 누군가의 검색에 걸려서 손님을 데려올 수 있어요. 무섭게 잘 되는 사장님들은 이 자산형에 시간을 씁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 전부 이 자산을 매일 조금씩 쌓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오늘 당장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도 큰 비용도 화려한 스킬도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실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손님만 만나면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그 실력. 문제는 그 손님을 아직 못 만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맛도 없고 좋지 않은 서비스를 많이 파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와본 손님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신규 손님이 없다면은 그건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사장님의 문제가 마케팅이라면은 그 문제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고 상담 신청하세요.